안녕하세요. 시대에듀 귀화 면접심사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시험 문제풀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4장 실전 모의평가 제2회의 귀화 면접심사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번 현충일, 3.1절 등 국경일에 부르는 노래는 무엇인가요? 자, 현충일은 6월 6일로 6.25 전쟁 때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국가기념일이고요. 3.1절은 1919년 3월 1일에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쵸? 일본의 그 압제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독립운동이 있었는데요. 이런 현충일이나 3.1절 등 국경일, 국가에서 기념하는 날, 국가에서 축하하는 날에 부르는 노래는 무엇이 있습니까? 자, 뭐가 있어요? 애국가이죠. 애국가를 부릅니다. 자, 애국가는 한국의 국가, 나라를 대표하는 노래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노래로 중요한 행사나 또는 기념식을 할 때 처음에 기념식 때 애국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자, 2번. 현재 일본과 영토 분쟁이 있는 한국의 섬은 어디인가요? 자, 한국의 섬인데 일본에서 자기 나라 땅이라고 주장하는 곳이 있어요. 영토. 어떤 나라에 소속된 땅을 말하죠. 땅에 대해서 분쟁, 다툼이 있는 지역. 그 섬은 어디인가요? 어디예요? 독도죠, 독도. 여러분. 그래서 독도입니다 하면 되겠고요. 자, 독도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해 있으며 울릉도 옆에 있어요. 그리고 한국의 영토, 땅 중에서 가장 동쪽에 있는 섬입니다. 자, 3번. 한국의 대통령 중 노벨 평화상을 받은 대통령은 누구인가요? 자, 한국 사람 중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예요?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자, 김대중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고요. 남북이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던 분입니다. 자, 2000년에 처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는데요. 대한민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나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 남북 정상회담이 남한과 북한의 통일 또는 평화를 위해서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자, 4번. 삼국시대에 어떤 나라들이 있었는지 말해보세요. 자, 삼국시대 하면 나라가 3개 있었어요. 뭐뭐 있었죠? 백제, 고구려, 신라가 있었습니다. 자, 발전 순서를 보면요. 백제가 먼저 발전했어요. 백제가 4세기에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크게 발전을 했고요. 그 다음 5세기에는 고구려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신라가 6세기에 발전했는데요. 마지막에 발전했던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면서 최초의 통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자, 5번. 조선시대에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서 두드리던 것은 무엇인가요? 자, 조선이란 나라에서 억울한 일, 내가 하지 않았는데 잘못했다고 누명을 쓰거나 속상하거나 아무튼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국민이에요. 이런 국민이 백성들이 왕에게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하고 두드렸던 것이 있어요. 이것은 북인데요. 이름이 신문고입니다. 신문고라는 북을 두드렸어요. 자, 신문고는 조선시대 백성들이 왕에게 억울한 일을 직접 해결해 주세요, 해결해 달라고 두드릴 수 있도록 대궐 밖에, 왕이 살던 궁궐 밖에 달았던 북입니다. 커다란 북이에요. 이걸 두드려서 그게 왕의 귀에 들리면 이제 그 억울한 일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거죠. 자, 6번. 국가의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자, 뭐예요? 세금을 납부하다, 납부하다, 세금해서 납세의 의무입니다. 납세의 의무라고 하죠. 자,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납세의 의무, 세금을 납부해야 할 의무고요. 두 번째가 국방의 의무가 있어요. 자,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킬 의무인데요. 이 의무는 남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게 있습니다. 남자에게, 여자에게 똑같이 있어요. 물론 남자는 군대에 가서 병역의 의무를 감당을 해요. 여자는 군대에 가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교육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 의무는 부모에게 있는 의무예요. 부모들은 자기 자녀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해서 9년 동안 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를 교육의 의무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이 기간을 의무교육기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의무교육은 9년이다. 이것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의무는 근로의 의무예요. 근로의 의무는 일을 해야 할 의무인데요. 자, 자기가 가진 능력 안에서 정당한 근로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생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7번. 선거에 당선된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여당이라고 한다면 다른 당은 무엇이라고 하나요? 자,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이 포함된 당을 여당이라고 불러요. 다른 당은 야당이라고 합니다. 야당이라고 하죠. 자, 정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에 대해서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든 단체를 말합니다. 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데요. 여당은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어요. 그 정당을 여당이라고 하고요. 야당은 대통령이 없는 다른 정당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당 이외의 다른 정당을 야당이라고 하고요. 한국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걸 복수 정당제라고 하죠. 그래서 복수 정당제도 같이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8번 한국의 광역시 6개를 말해보세요. 한국에는 광역시가 6개가 있어요.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인천, 대구, 대전, 광주, 울산 이렇게 큰 도시를 광역시라고 행정구역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9번 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한국 사회 2의 기본 과정을 공부할 때 등기부등본을 몇 번 배웠어요. 언제 등기부등본이 나왔었죠? 예.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전세, 월세를 구할 때 나왔었죠. 그래서 땅이나 집 등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가 적혀 있는 공적인 문서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등기소나 인터넷 등기소에서 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땅을 사요, 집을 사요, 땅이나 집 이런 재산을 부동산, 움직이지 않는다 해서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땅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누구의 땅인지 쓰여 있는 공적인 문서예요. 이걸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매매를 하거나 땅을 사고 팔아요. 또는 빌려요.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자, 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뗄 수도 있고 인터넷에서도 뗄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뗄 수 있습니다.
자, 10번 매년 음력 8월 15일로 한가위라고 부르기도 하는 명절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 8월 15일 한가위 어떤 명절이에요? 추석이죠. 추석. 추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한국의 명절 중에 하나이며 추석과 설날이 한국의 큰 명절이죠. 그리고 이 추석에는 가족이 모여서 1년 동안 농사가 잘 되도록 도와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죠. 그리고 성묘, 돌아가신 조상의 무덤에 가서 절을 해요. 성묘를 합니다. 또 추석날 밤에는 보름달을 보면서 추석에는 달이 동그랗게 떠요. 이걸 보름달이라고 하는데요. 보름달을 보면서 소원을 비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햅쌀, 햇곡식으로 송편을 만들어서 먹었죠. 햅쌀은 오래 만든 쌀, 햇곡식은 오래 만든 콩, 깨, 수수, 곡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설날, 추석에 대해서는 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1번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는 것으로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는 무엇인가요? 자,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음식을 차려놓고 돌아가신 조상을 추모하면서 절을 해요. 이걸 보통 제사라고 하는데요. 제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에서 나온 것처럼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요. 그런 제사를 차례라고 하고요. 차례가 있고요. 또 하나는 기제사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자, 차례는 명절에 하는 거예요.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를 말하고요. 기제사는 그 조상이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돌아가신 날에 제사를 지내요. 그걸 기제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11번의 답은 설날이나 추석에 지내는 제사니까 차례입니다. 자, 12번.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어디인가요? 그곳에 있는 산의 이름도 말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큰 섬 어디예요? 제주도죠. 제주도에 있는 산 이름 뭐예요? 한라산이죠. 자,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은 제주도이고 제주도에 있는 산은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자, 발음을 조심하세요. 한라산 이렇게 소리가 납니다. 리을로 소리가 나요. 한라산. 자, 13번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재를 말해보세요. 경주는 그 신라시대 동안 수도였어요. 그래서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의 문화재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양한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등이 있습니다. 말했는데요. 불국사는 절이에요. 절, 불교의 절을 말하고요. 석굴암도 절의 하나인데요. 산속에 있습니다. 첨성대는 천문대죠. 별을 관측했던 곳인데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시면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에 한번 가보세요. 자, 14번 6.25 전쟁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자, 1950년 6월 25일에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한 전쟁을 말합니다. 소련과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고 유엔군과 미군은 남한을 지원했습니다. 이 전쟁은 3년 동안 계속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으로 멈추었습니다. 자, 날짜를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1950년 6월 25일에 자, 북한이 남한을 침략했어요. 남침이라고 말합니다. 자,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한 전쟁을 말하는데요. 북한을 소련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유엔군과 미군이 남한을 지원하고 그렇게 전쟁이 3년 동안 되다가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 정전협정을 맺으면서 전쟁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맺었었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8년에는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 통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말해보세요. 자, 통일을 위해서는 먼저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분단되어 살아왔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하여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또한 남한과 북한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자, 남한과 북한이 오랜 시간 동안 분단이 되어 있어서 이제 많이 달라졌어요. 차이점이 많이 생겼죠. 그래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달라요.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체제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비, 준비할 필요가 있죠. 오랫동안 분단, 나누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달라진 모습이 많아요.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교류를 해야 돼.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화도 교류하고 또는 체육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협력, 서로 돕고 원래는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으로서의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또한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믿을 수 있도록 신뢰를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도 제2회 귀화 면접심사 문제를 15문제 풀어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는 중간평가 문제를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